네. 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예, 항상 이제 비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비가, 그죠? 뭐 익숙해지긴 했는데, 뭐 이렇게 계속 한 군데 이렇게 쭉 내리는 게 아니라, 그죠? 네, 어느 특정 지역에 잠깐 아주 세게 퍼붓는 이제 그런 비들이 많이 와가지고, 항상 비 피해 없게 조심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일단 뭐 지수는 뭐 큰 등락이 없었죠. 대신에 이제 외국인 수급은 여전했고, 그래서 일단 지수하고 이제 외국인 수급 좀 체크해 드리고요. 그다음 미국에서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얘기가.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8월 달에 하느냐 10월 달에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하느냐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기사들 간단하게 체크를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방송 제목이 한동훈 씨 얘기를 하려고 이제 제목을 그렇게 걸어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주 간만에, 그죠? 한동훈 관련주들이 상한가도 나오고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서 오는 거니까 그거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제 총선 끝나고 나서 한 2달 지났죠. 지금은 이제 총선 끝나고 3개월 지났죠, 이제. 근데 이제 총선 끝나고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부터 한동훈 테마주에 좀 관심을 갖고 좀 사놓은 게 있었는데, 그중에 오늘 하나 또 매도세 나온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두루두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람들의 이제 그 대선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또 그럴 때일수록 잘 가죠. 근데 이제 요번에도 보니까 좀 세게 눌렀다 가는 건데, 아무튼 꼼꼼하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증시 마감을 볼게요. 어제 미국 증시는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이게 나스닥 지수고요, 다우 지수고, 이게 S&P 500 지수고, 이게 반도체 지수예요. 끝. 설명할 게 없어요. 네. 넘어가죠. 네. 일단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보시면 종목 설명할 게 많을 때는 지수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어제 얘기하다가만 대한전선도 얘기를 해드려야 되고, 그죠? 네. 일단 코스피는 뭐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지수가 매일매일 폭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아무튼 붕 떠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닥은 그냥 그냥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코스피 쪽은 주도주가 확실하게 있어요.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도주가 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지수를 끌어올리는 주도 업종이 아직 없어요. 나올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없어요. 부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오늘 누가 사고 팔았는지도 봐야죠. 예, 어서 오세요. 네. 지금은 여러분들 매집을 많이 해놓으시면은 돈 많이 버셔요. 지금은. 네. 외국인이 오늘 5천억 5,200억 순매수를 해줬죠. 기관은 금융투자는 좀 샀는데 나머지에서 많이 팔았죠. 기타 법인도 꽤 많이 팔았다, 그죠? 기타 법인 물량은 기관 물량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보실 필요가 있고, 업종별로 보면은 보세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5,200억 순매수했는데 그 중에 4,500억이 전기전자, 1,630억은 뭐예요? 운수장비. 그래서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를 많이 샀겠죠. 네. 삼성전자 순매수를 엄청나게 했고요. 외국인이 3천억 넘게 했어요. 3천억 넘게. 삼성전자 본주와 우선주 포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운수장비 쪽에 1,600억을 외국인이 순매수를 했는데, 오늘 이제 어디 쪽을 많이 샀냐면 저기 조선주, 네. 한국조선해양 이런 것들 잠깐 주가 차트 잠깐 볼까요? 그러니까 개미들 진짜 모르겠어요, 진짜. 네. 뭐 모른다기보다는 안타깝다는 표현이 낫겠죠, 그죠? 네. 한국조선해양 보시면 신고가 계속 나고 있죠. 이거는요, 상승을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사람들은 저기 저점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벌써 작년 11월 달부터 지금 7월 달까지 9개월째 상승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떨어지겠지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이 끝나고 올라간 거는 어디부터예요? 이게 삼각수렴형이잖아요. 아니, 그냥 요즘에 이렇게 올라가는 주도주들은요, 이 삼각수렴형에 자연스럽게 이제 그어져요.
제가 억지로 긋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생겼다니까. 네. 이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갔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만큼 올라가는데 이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정확히 여기서부터. 상승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걸 이제 바로 사면 되겠죠? 근데 안 사요. 무서워서. 너무 비싸니까. 아, 작년에 9만원, 10만원 하던 건데 16만원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런다니까요. 나중에 언제 사는 줄 아세요? 30만원, 40만원 내면 그때 사. 개미들의 그게 일생이거든요. 이게 개미들 비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항상 그래, 항상. 개미들을 제가 폄하한 게 아니고 개미들의 그 생태를 알려드린 생태. 그런다니까, 진짜. 자, 아무튼 열심히 가고 있죠. 이렇게 보니까 잘 가고 있죠, 그죠? 코로나 때 그 유동성 장세 때 찍었던 고점도 지금 굉장히 돌파하고 막 가고 있어요. 조선주들이 많이 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실제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삼성전자는 얘기 많이 해드렸으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조선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형주 쪽에서 순환매를 돌리면서 가는 거죠.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릴 때는요, 그러니까 주도 업종이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가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기사 좀 보여드릴게요. 금리 인하가 조만간 할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자, 기사가 이게 제가 그때 얘기해드렸지만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건데, 기사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어떤 뉘앙스로 나오느냐, 그죠? 네. 9월에는 될 것 같은데 경제 위축 우려한 파월 발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하죠. 이 기사는 잘못됐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어제 여기 연준 의장이 미국 상원에 나가서 무슨 통화정책 보고를 했는데 청문회 같은 거죠. 근데 아무튼 거기에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발표한 게 아니라 질의에 응답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사람이 뭐라 얘기했는데 고용이 지금 안 좋아서 고용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할 거다라고 현재까지는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번에 나와서 매파 발언 안 했고 그거에 긍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9월 달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70%가 넘습니다. 70%가 넘으면 현재까지는 확실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전에도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70%가 넘었을 때마다 이 사람이 초를 쳤거든요. 어떤 식으로 초를 쳤냐면, 뭐 금리 인하, 아직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지가 않았다, 우리의 목표는 아직 멀었다, 맨날 이런 식으로 초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이 70%가 넘었다가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한마디 하면 그게 이제 70%였다가 40%, 30%로 막 떨어지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 금리 인하 안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해요. 이해가세요? 이 사람들은 말을 어느 날 확 바꾸지 않아요. 천천히 바꿔요. 천천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저 같은 경우 눈치를 좀 빨리 채고 9월에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2달 전부터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2달 전부터. 제 방송 보세요. 그때부터 얘기했었죠. 썸머랠리 얘기하면서. 썸머랠리 맞잖아요, 지금. 6월 달에 개미들이, 그죠? 하도 개별주들을 막 투매를 해가지고 개별주들이 좀 처진 게 있어서 그렇지, 지금 썸머랠리 맞아요. 응? 개미들이 그거를 이제 온몸으로 못 느껴서 그렇지. 근데 아무튼 이제 9월 인하 기대감 때문에 이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까 조선주건 반도체주건 왜 올라가겠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가 왜 가겠어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에. 근데 그게 처음에 올라갈 때는 이제 금리 인하 안 할 것처럼 언론에서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절대 금리 인하 없을 거다 올해, 그죠?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기류가 바뀌었죠. 자, 환율 얘기는 건너뛰고, 한국은행이 10월 달에 첫 금리 인하할 거다 라고 발표한 건 아니에요. 근데 기사만 보면 꼭 발표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고, 한국경제 여기에서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저 밑에 보시면 몇 명한테 물어본 거야? 20명한테 물어봤대요.
20명. 근데 한국은행이 첫 금리 인하를 8월 달에 할 것 같다 5명, 10월 달에 할 것 같다 10명, 11월 이후에 할 것 같다 4명. 이렇게 얘기했다. 8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은 인하를 할 것 같다. 미국보다 먼저 인하할 것 같다 10명, 아니다 10명. 반반이죠. 네.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 압박을 하거든요. 실물경제가 안 좋으니까 돈을 풀어야지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기 부동산 대출 주담대 대출 주담대라고 하죠. 많이 풀어줬잖아요. 그죠?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이렇게 보시고 오늘은 이제 이런 뉴스를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죠. 왜 그러겠어요? 저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는데 사람들이 아직 안 들어와요. 주식시장으로 확. 언제 들어온다고요? 삼성전자 9만원, 10만원 돌파하면 그때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그것도 눈치 없는 사람은 한참 뒤에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초를 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부자 아빠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사람이 이제 일본계 미국인인데, 기요사키. 로버트 기요사키. 옛날에 저기 그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저도 이 책을 되게 잘 읽었거든요. 저도 이 책 잘 읽었어요. 그때는 참 사람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좀 이상해진 것 같긴 해요. 갑자기 무당이 되신 것 같더라고. 무당이.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요즘에 역사상 최악의 폭락장에 대비해야 된다. 이 사람이 요즘은 그건 것 같더라고요. 폭락이 한번 세게 온 다음에 나중에 엄청나게 갈 거라고. 코로나 때처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런 얘기하면 잘 안 맞죠. 그죠? 근데 아무튼 예전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무당 행동을 하시네. 기술 차트가 역사상 가장 큰 시장 붕괴를 시사하고 있다. 부동산, 주식, 채권, 금은 비트코인 가격이 모두 폭락할 것이다. 믿으시려면 믿으시고 지혜롭게 판단하세요. 네. 요즘에 이런 기사가 자꾸 나와요. 매일 나와요. 매일 나온다. 7월 8일이면 이틀 전 거잖아요. 오늘도 나왔어요. 근데 매일 나와요. 아셨죠? 그리고 삼성전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기사 잘 보시고, 삼성전자 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선언했대요. 그래서 HBM 있죠, 요거? 네. 고대역폭 메모리, 요거 생산 차질도 노리고 있대요.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죠? 회사와 상생하는 게 아니라 회사를 어떻게 하면 괴롭힐 수 있을까, 그거 연구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들고 있거나 삼성전자에 투자 중이거나 그러니까 투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개념치 마시고 잘 가시면 돼요. 삼성전자 투자하신 분들 제가 힘을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최순실 사태 때, 그죠? 그때 감옥 갔잖아요, 그죠? 네. 그때도 삼성전자 많이 갔어요. 많이 갔다니까. 엄청 많이 갔어요. 감옥 갔는데. 그때 핍박 받았잖아요. 핍박. 그죠? 그래서 갔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죠. 옛날에 효성그룹 있잖아요. 거기서 그랬고, 현대차도 그랬어요.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감옥 갔다 왔잖아요. 옛날에. 그때도 SK하이닉스 많이 갔어요. CJ그룹 회장님도 그때 감옥 갔었잖아요. 그죠? 그때 CJ그룹 쭉 잘 갔어요. 희한하다니까. 일단 들어가면 이상하게 가더라고요. 희한해.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대기업 노조가 성공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현대차 노조나 거기는 이제 조선 쪽이나 그쪽 금속 노조라서 좀 센데, 여기는 노조 생기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네. 또 세대도 틀리고 그래서 아무튼 좀 그래요. 네.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시라. 네. 중요한 걸 이게 이제 시험 잡아드렸는데, 이게 뭔 얘기해드린 거냐면, 주식을 더 열심히 투자하셔라. 네. 조만간 금리 인하 할 거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뽑는 거예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하면 통화 정책이 바뀌는 거잖아요. 통화 정책이 바뀌면 시장에 있는 돈들이 아주 대대적으로 움직여요. 돈이 빠져나와서 어딘가로 들어가요.
그냥 그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그 흐름에 역행한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라니까. 물살을 타고서 타면서 수영을 하면 되게 쉽잖아요. 그죠? 근데 물살을 거슬러서 수영을 한다? 금방 지쳐서 죽습니다. 그 시장 흐름에 돈의 흐름을 역행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간들이 누구다? 고퍼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네. 본인들이 몰라요. 그래 보죠. 고퍼스 잠깐 볼까요? 고퍼스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안 올라오죠, 그지? 네. 여기 보시면 개인들이 고퍼스를 팔고 있을까요? 아니요. 외국인은 좀 팔고 있거든요, 고퍼스를 또. 근데 개인은 그대로 있어요. 물량이 빠지질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해보자 이거지. 누가 이겼어요? 누가 이겼냐? 안 팔어. 만약에 이제 지수가 더 올라가면 이 고퍼스는 또 떨어지겠죠? 그럼 더 살걸요? 더 산다니까. 나중에 보시라니까. 근데 만약에 안 산다 그러면 그때는 또 주의 깊게 또 봐야 돼요. 자, 여기까지 얘기 드렸고, 오늘 한동훈 씨 테마주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한동훈 테마주 관심들이 있으세요? 총선 때 4월 그때 이제 총선 있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 그때 이제 또 국민의힘이 또 완전히 졌죠. 그죠? 네.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정치 테마주에 이제 관심들이 이제 사라진 분들이 많아요. 뭐 민주당이건 중도건 보수 쪽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건 다 너무 크게 졌고,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그때 20%대로 떨어져가지고 거의 회복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계속 그럴 것 같아요. 네. 실제 그러고 있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씨도 뭐 그 당시에 선거에서 졌으니까 책임을 지고 떠나 있다가 혹시라도 이제 한동훈 씨가 당대표에 국민의힘 당대표에 나올까봐 홍준표나 이런 정치인들이 이제 막 견제를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또 한동훈 씨가 또 이제 또 당대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한동안 테마주가 또 올라왔었죠. 올라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급락을 했었는데 그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낮에 회원들한테는 아주 길게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만. DTNCRO가 대장이었으니까 오늘은 대장이 아니었어요. 오늘은 2등이었어. 부대장. 최근에 하도 투매가 나와가지고. 자, DTNCRO인데 이평선을 다 지워버립시다. 선거에서 진 게 여기죠. 그렇죠? 여기인데 이따가 오늘 또 새로운 대장주 알려드릴 거예요. 새로운 대장주. 방송 말미에 얘기할 테니까 끝까지 들으세요. 이게 또 흐름이 바뀌더라고. 요게 선거에서 졌어요. 여기에서 선거에서 지고 나서 추가 하락은 없었죠. 원래는 여기에서 이제 3월달에 좀 자리를 만들어서 또 올라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조국 신당이 이제 크게 흥행을 했죠. 조국 신당. 그래서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막 떨어지고 빨간불이 켜졌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선거 때까지 쭉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상 선거에서 졌을 때는 충격적으로 졌잖아요, 그죠? 네. 근데 더 이상 떨어지진 않았죠. 그리고 바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거래가 실린 양봉이 나와요. 이 거래량이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볼까요? 이해가세요? 여기서 이어도 되겠다, 그죠? 거래량이 여기다 이제 딱 걷을 때 일정하게 감소하다가 톡 튀어나오죠. 그 이게 뭐냐면 방향을 틀 수 있다. 방향을 튼다. 그러니까 아래로 가다가 다시 우상향으로 탁 틀려고 하는 이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양봉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5월 초에. 근데 이 당시에 이제 한동훈 테마주가 이렇게 바로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얘기 드렸지만 누구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하고 계시죠? 그분이 이 모든 책임은 한동훈에 있다. 한동훈 뭐 얼라 이러면서 막 하여튼 되게 좀 세게 막 뭐라고 했어요. 너무 세게 뭐라고 하더라고. 정치 얘기는 여러분들 저도 지금 객관적으로 얘기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신경을 쓰세요.
그 지금 이제 이 사건 그 시간 순서대로 쭉 사건 얘기하는 거니까. 그때 그래가지고 오히려 홍준표 씨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아니 그냥 가만히 냅두면 되는데 왜 자꾸 공격해가지고 또 자꾸 저 사람 또 자꾸 인지도를 또 높이느냐, 역효과 난다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분이 또 말을 안 듣잖아요. 워낙 또 성격이 또 강하신 분이라 그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래가지고 또 다시 양봉 하나 딱 나오더니 그때부터 뭔가를 또 만든 거죠. 그때도 요렇게 만든 이게 뭐예요? 눌림목이잖아요. 양봉 그때 상한가는 아니고요, 20% 정도 되는 양봉 하나 딱 만들고 요렇게 눌림목이 전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게 6월이죠, 그죠? 6월 중순쯤에 아시죠? 6월 중순에 코스닥 지수 급락한 거, 개별주 막 급락하고 막 그랬잖아요, 6월 달에. 근데 그때 한동훈 테마주는 거꾸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안 떨어진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올라오고 있었다니까. 근데 올라가다가 고점 찍은 게 6월 17일이죠. 근데 여기에서부터 한동훈 씨에 대한 공격이 어마어마했죠, 그죠?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이건 짧게만 얘기해 드릴게요. DTNCRO가 되게 심하게 좀 빠졌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요거 보시면 이날 마이너스 8%까지 떨어지다가 강화 올린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렇게 세게 빠질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틀 뒤에 마이너스, 자, 최대 빠진 거 기준으로 할게요. 마이너스 7%까지 빠졌었죠. 그 다음날 추가로 마이너스 9% 빠집니다. 이거는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봐야 돼요. 너무 오버했어요. 왜냐면 이 당시에도 한동훈 씨 지지율은 되게 높았고 달라진 게 없었거든요. 없었다고. 근데 유독 너무 세게 빠지더라고요. 다른 한동훈 테마주가 이렇게 안 빠졌는데 DTNCRO가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대장이었고 여기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대장이 막 이런 식으로 막 때려 맞는 거예요. 그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떨어져도 대장은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대장이 이런 식으로 솔선수범하면서 운봉을 세게 맞으니까 다른 종목들도 같이 떨어뜨리더라고요, 이게. 그때 그래서 이제 생각을 했죠. 아, 이거 개미들이 많이 샀나 보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 개인들이 많이 사서 좀 심하게 때리는 것 같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난주 금요일날 마이너스 13%까지 빠져요. 잘 보시면 거래량이 중요한 핵심인데 거래가 이렇게 또 줄어들다가 또 확 늘죠. 근데 아까 여기서는 거래가 줄어들다가 양봉 나올 때 확 늘었잖아요. 이건 좋은 건데 거래가 줄어들다가 음봉 탁 떨어질 때 거래가 확 늘면은 뭐냐면 사람들이 손절을 무지하게 많이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는 10,000원이거든요. 1,600원 고점이. 근데 여긴 7,000원이라고. 그래 고점 대비 30% 빠졌잖아요. 불과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 당시에 한동훈 씨의 지지율은 압도적이었어요. 지금도 압도적이지만 다른 이제 당대표 후보들하고 경쟁이 안 돼요. 굉장히 높아요. 50%, 60% 나와요. 떨어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졌냐면,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은 김건희 씨가 뭐 한동훈 씨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가 또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에 당대표 그 선거가 이제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아수라장. 그러니까 이게 차트만 갖고 설명이 안 돼서 부연 설명을 지금 상세하게 해드리는, 상세까지 못해도 시간을 지금 봐가면서 짧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엊그제 그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주식에는 문제가 없다.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에 문제가 없고 외국인 수급 너무 좋고 다 좋은데 뭐에 문제가 있느냐?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무 많이 빠진 거라. 그럼 DTNCRO 회사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이거는 이제 대선주니까 한동훈 씨한테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코스피 지수가 빠졌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지수 막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여기서 7월 달에는. 그 왜 떨어졌냐고. 들고 있는 사람들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의 병인 거지. 쫄았어. 주식을 혼자 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혼자 아끼는 게 비용 아끼면서 잘하는 것 같죠? 해보세요.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잖아 이거.
왜 올라오는지도 모르고 그게 돈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갖다 버리는 거지. 모르니까 함부로 손절하거나 함부로 추격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랬어요. 저도 이거 보고 있는데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이씨 왜 이렇게 해? 왜냐하면 차트를 띄워서 비교해 드릴게요. 태양금속이랑 비교해서 보면 제가 여기서 찍어드렸어요. 우리 회원들한테 현재 1등은 한동안 해가지고 1등은 DTNCR로 2등이 태양금속 3등이 오파스넷이다.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방송 시작할 때 그랬죠. 오늘의 1등은 태양금속이라고. 왜 태양금속이 1등이 됐냐면 DTNCR로가 투매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요. 상한가를 같이 가긴 했는데 오늘 살짝 밀렸어. 자, 잠깐만요. 차트 만들어 드릴게요. 자, 밑에 건 태양금속인데 제가 일본어로 보죠. 잘 보이시죠? 안 보이시면 얘기하세요. 네. 위에 게 DTNCR하고 아래 게 태양금속입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비교 차트인데 위에 게 DTNCR로 자 밑에 거 태양금속 헷갈리지 마세요. 네. 6월 한 17일까지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 지수는 급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처음에 이렇게 빠져요. 근데 여기는 별로 빠진 게 없어요. 그리고 양봉 하나 살짝 나오고 DTNCR로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태양금속도 덩달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 이걸 보고 있었는데 DTNCR로가 급락하니까 태양금속이 얼떨결에 같이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시면 태양금속은 뭐예요? 옆으로 그냥 쭉 횡보했잖아요. 사실 횡보한 거지 뭐.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횡보했어요. 하다가 지난주 금요일날 이렇게 센 게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긴 떨어졌어요? 없잖아요. 그냥 유독 이것만 세게 굽혔어요. 그리고 둘 다 오늘 상한가가 나왔는데 앞에 여기 매물대가 있었겠죠? 근데 매물대를 정확하게 무시하면서 통과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분차트 매물대는 분석을 안 해드리겠지만 그냥 통과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DTNCR로도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치게 하락이 안 나왔다면 그냥 여기를 통과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왜 얘는 이렇게 심하게 빠졌느냐? 얘만 그랬다니까. 심지어 오파스넷이 3등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오파스넷이랑 비교를 해볼게요. DTNCR하고 여기서 이제 DTNCR가 확 떨어지니까 오파스넷도 같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여기 보시면 이거 DTNCR로 투매 나올 때 얘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 혼자 날리지. 혼자. 응? 심지어 DTNCR로 말고 DTNC도 있죠. 같이 가잖아요. 그죠? DTNC를 보여드릴게요. 자. DTNC. 그냥 DTNC 여태까지는 DTNCRO가 갈 때 DTNC가 따라갔거든요. 따라쟁이에요. 그러면 DTNCRO가 예를 들어서 떨어질 때 있잖아요. 떨어질 때 요만큼 떨어졌다. 그러면 DTNC는 DTNCRO가 우두머리니까 여기 요만큼 떨어지면 DTNC는 더 떨어져요. 논리상으로. 근데 잘 보시면 얘 여기서 30% 넘게 떨어질 동안 이거는 여기가 4,400원이거든요. 여기가 얼마예요?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10%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엄마가 30% 떨어지는데 아들은 10%밖에 안 떨어진 거예요. 맞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너무 과했던 거예요. DTNC도 여기 보시면 이 자리를 그냥 여기 매물대가 어쨌든 조금 있거든요. 여기를 그냥 뚫어버리잖아요. 그냥. 얘는 상한가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난 거예요. 어쨌든 매물대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 개미들이 많이 샀고 비중을 많이 실었기 때문에 힘들어한 거예요.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전문가니까 이렇게 회원들하고 이제 소통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회원들이 이제 신규 회원들 특히 신규 회원들 위주로 보통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좀 같이 수익 내고 하다가 그분들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지수가 폭락했을 때, 종목이 폭락했을 때 마찬가지로 다 힘들죠.
근데 유독 특정한 사람이 자꾸 어떤 종목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비중을 실었다는 얘기예요. 자기 생각에 많이 갈 것 같으니까 이거 바닥일 것 같고 금방 갈 것 같으니까 근데 비중을 실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물어보면 비중을 실은 거예요. 비중 실으셨죠? 절대 안 실었대. 근데 그 다음날 또 물어봐. 비중 실은 거예요 이제. 이게 막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뽑은 건데 여기 보시면 신용을 보시면 돼요. 요렇게 후려칠 때 있잖아요. 쭉 끌어내릴 때 신용이 죽었어. 신용이 죽어. 바로 죽어버리더라고. 보이시죠? 태양금속은 여기도 신용이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6월달에 이렇게 쭉 내리면서 국민의힘 막 내분 사태 벌어지고 김건희 씨 문자 이게 나오고 어제는 진중권 문자 나오고 막 문자란다 통화 내용 얘기 뭐 공개하고 막 파문이 막 일어났는데 사람들이 이제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손절한 거예요. 원래 자, 앞에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신용이 좀 늘어났었죠. 통상 이 상태에서 주가가 살짝 떨어지면 신용이 더 늘어요. 그게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신용이 주가가 떨어질 때 신용이 줄었다? 엄청나게 쫄은 거예요. 무서웠겠지. 그죠? 앞에서 선거도 엄청나게 졌는데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국민의힘이 이제 당대표 하나 잘 뽑아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기들끼리 막 진짜 보기 민망하더라고요 진짜. 네? 민망하더라 진짜. 지금은 이제 자제하자 이러고 있고. 근데 이게 금방 끝나겠어요.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저럴 것 같아. 근데 그러고 있어. 그래서 이래저래 사람들이 불안해가지고 손절을 많이 쳤어요. 손절을 많이 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오늘 상한가 나온 게 이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얼마나 신용이 늘어나는 거 보세요. 자, 이렇게 보니까 신용이 확 늘어나는 게 느껴지시죠? 요거 올라올 때 이게 떨어지고 사실 신용을 쓴 사람들이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거의 본전이거나 수익이 없거든요. 근데 왜 돈 번 것도 없는데 신용 쓴 사람들이 이걸 팔고 나갔을까? 원래 다 판 건 아니지만 많이 줄었잖아요. 순간적으로 원래 더 늘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겁이 났던 거죠. 이게 뽑은 거예요. 그럼 태양금속이 올려놨잖아요. 상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자 논리적으로는 여기에 매물대가 있어요. 4,000원 전후에 여기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개미들이 이제 손절 털고 겁이 나서 손절 턴 게 맞으면은 내일 추가적으로 도 뽑을 수 있겠죠. DTNCR로도 마찬가지. 여기는 매물대가 아니에요. 왜일까요? 매물대가 있긴 있겠다. 선거 전이니까. 네. 여기가 얼마지? 여기는 13,000원대거든요. 지금 9,400원이고 9,400원에서 13,000원째 13,000원대 초반까지 가면 40% 상승이니까 괜찮은 거죠. 그리고 여기는 세게 음모 맞고 떨어진 게 없기 때문에 매물대가 그렇게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많지는 않을 거라고. 그리고 선거 때 하도 세게 져가지고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들 중에 내가 두 번 다시 대선 테마주를 하면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서 손절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매물대가 더 약해져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시간이 별로 이제 안 남았죠? 부방, 오리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자, 중요한 거는 두 가지거든요. 지금 거래가 있냐 없냐를 잘 보셔야 돼요. 거래가 있어요 없어요? 거래 평소보다 엄청나게 많지. 잠깐만요. 평소보다 확 늘었죠?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거 오리콤입니다. 부방 평소보다 거래가 늘었어요 안 늘었어요? 늘었잖아요. 평소보다. 한번 이제 해보겠다는 거. 오파스넷 신용을 이제 지우자. 눈을 거슬려. 거래가 확 들어왔죠, 그죠? 그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수산주들이 움직일 때, 처음에 초반에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움직였어요. 거래가 들어오면서 갔다니까. 노을도 보시면 거래가 확 들었죠? 앞에보다 확 늘었잖아요. 지금. DTNC로 당연히 거래 확 들어가고. DTNC가 저희 방 추천주예요.
추천주인데 요게 지난달에 샀거든요. 지난달 6월 한 중순쯤에 매수한 지 한 20일 정도 됐어요. 요거 샀다 요거죠. 오늘 여기 4,900원, 5,000원 돌파할 때 그때 매도 사인 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방은 어떻게 운영되냐 궁금하시는데 바닥에서 거래 없을 때 이런 데서 사요. 그러니까 손절하거나 분할매수 지긋지긋하게 오랫동안 하실 필요가 없어. 되게 편해요. 수익은 이제 10%대 한 15%까지 수익이 났을걸요. 20%짜리 수익은 아니에요. 좀 팔아드렸어요. 돈 좀 도시라고. 한 달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재미삼아 한 거예요. 재미삼아. 이런 데서 하면 손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불안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6월달, 7월, 6월달에 종목도 그렇게 흘러내려도 얘는 버텼다니까. 그거만 해줘도 없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우선주 있잖아요. 대상홀딩스 우 상한가 같고, 태양금속 우 상한가 같죠. 우선주도 많이 했어. 근데 우선주도 보시면 거래 많잖아요. 지금 이게 하겠다는 거야. 이게. 나 이제 가볼래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까 노을 얘기했나요? 노을 거래가 있잖아요. 위니드 BT 플러스처럼 거래가 없는 것도 있는데 이런 거 얘기를 안 할게요. 센 거부터 얘기해야 되니까. 네. 이거하고 재밌는 게 원유큐브거든. 원유큐브. 네. 원유큐브가 왜 재밌냐면 그 처음에 과거에 한동훈 씨의 대장주는 오파스넷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 갔고요, 두 번 갔고요, 세 번 갔고 네 번을 갔어요. 근데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이제 정치인이 되겠다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는 오파스넷이 대장이 아니었고 그냥 그때부터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부터 대장은 누구였냐? DTNC RO였어요. DTNC RO는 오파스넷이 갈 동안에 한 번도 안 간 새거. 새거라고. 여기서 이만큼 갔죠, 그죠? 오늘 상한가 갔어요. 태양금속도 이제 기존의 대장이었고, 근데 작년에 여기 11월, 12월 달에 원유큐브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이제 한동훈 테마주로 이제 부각이 확 되면서 상한가 치면서 엄청 내렸어요. 여기가 바닥이 한 1,500원대고요. 여기가 3,000원대니까 2배 간 거죠. 네. 그리고 나서 그냥 쭉 다 떨어진 거죠. 네. 근데 오늘 이게 최근에 거래도 없었어요. 올라간 것도 딱히 없는데 그냥 줄줄줄 흘러내렸죠. 그죠? 근데 오늘 보시면 거래가 600만 주 나왔어요. 1,800원짜리 주식이 600만 주의 거래가 나왔다?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겁니다. 여기랑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네, 되게 이거 거래 많이 터진 겁니다. 근데 15%에 끝났어요. 장중엔 최대 20%까지 갔었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에서 상한가 갔어요. 시간에서 상한가 갔는데 거래량이 잠깐만요. 시간의 단위까지.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끝난 거예요. 시간의 거래량이 150만 주예요. 그리고 상한가 잔량이 200만 주가 넘죠. 그럼 내일 추가 생성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 앞에서 한동훈 테마주 중에 많이 갔던 것들이 또 가기도 하겠지만 앞에서 그죠? 네, 좀 덜 갔던 친구들, 그 친구들이 급등이 꽤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주류 말고 이제 비주류, 한동훈 테마주에 이제 비주류였던 것들도 종목들이 올라갈 게 꽤 나올 것 같아요. 한동훈 테마주를 요즘에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회원들한테 추천도 했던 이유가 요즘에 한동훈 테마주 관심 갖는 사람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오히려 호재 아니겠느냐.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많이 사면 안 가거든요. 아까 DTNC로 보여드렸잖아요. 생 난리를 지겼다고. 근데 그거 하나 난리 지겼지 나머지는 멀쩡했거든요. 근데 올라갈 때 시원시원하게 올라가면서 매물대 저항도 없고 거래 많이 들어서 올라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수익들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재명 씨는 뭐 사법 리스크가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김동현 관련주인 PN풍년하고 SG 글로벌인가? 네, 올라오잖아요. 지금. 막 날아다니잖아요. 지금. 그죠? 막 날아다니니까요. 네. 양쪽 다 민주당도 그렇고 이쪽에 한동훈 테마주도 그렇고 호재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 테마주를 그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비주류. 그러니까 앞에서 많이 간 거 뭐 어제 이미 상한가 나온 거 이런 걸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꿈틀꿈틀 되는 게 있어요. 원유큐브도 있잖아요. 최근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 거래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돈 들어오니까 쭉 뽑아주고 시간에 의해서 강력한 또 상한가가 가는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빨리빨리 세력이 돌린단 말이에요. 할 게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호재 아니겠습니까? 그 2달 전인가 지난달인가 보다 지난달에 한동훈 테마주 막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대. 아우 대선 테마주 아우니 완전 많이 간다고 해도 안 할 거라고. 그게 호재인 거예요. 그게 호재라니까. 개미들이 아우 지겨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개미들이 무시하고 욕하고 이제 천대시하는 그런 것들이 잘 갑니다. 주식이 왜 개별주나 테마주도 올라갈 때 왜 난리를 치고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개미들 털으려고. 근데 털을 이유가 없는 거라 다 나갔으니까. 아까 여기 그래서 신용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응? 신용 물량이 다 줄었잖아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신용 물량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었다. 겁을 무지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솔직히 국민의힘 요즘에 막 자기들끼리 내분 싸우는 거 보면요, 아 저게 이제 끝났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저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주식은 그냥 사람들의 논리와 상식으로 가는 게 아니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미들이 다 던지고 나가니까 오늘 한동훈 테마주 이따가 제 방송 끝나고 나서 분차트 한번 쭉 다 돌려보세요. 올라갈 때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갔어요. 그리고 한동훈 테마주도 잠깐 한 1분만 더 할게요. 보시면 윗꼬리가 길지가 않아요. 짧아요. 오파스넥 보세요. 윗꼬리를 잘 보세요. 짧죠? 저항이 별로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리콤 윗꼬리 짧잖아요. 부방도 윗꼬리가 길지 않아요. 조금밖에 안 올라온 7%가 오늘 조금밖에 안 올라온 건데 TP도 윗꼬리가 별로 없어요. 그럼 뭐예요? 매도 물량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추가 상승이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 제가 언급한 종목들 말고 올라오려고 하는 것들이 꽤 있으니까 관심 갖고 보시면 되고,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생각 좀 그만하시고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아셨죠? 종목들 막 대형주도 이제 신고가 나고 있고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테마주도 지금 살짝만 후 불면 날아다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인터넷 검색 유튜브 보시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시간과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올라왔는지도 모르고 왜 팔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맨날 고민하시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시면 수익이 느는 게 아니라 흰머리만 늘어요. 흰머리만. 맞죠? 그죠? 네. 수익을 자꾸 놓치고 자꾸 고생하시면 몸에 암세포만 늘어나죠. 혼자 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네. 제 뒤에 김 실장이 방송하고 계신데 잠깐만, 오늘은 뭐 하시지? 아, 이거 하신답니다. 여기. 오늘 전력 테마주들 있잖아요. 전력 설비 테마주들하고 원전 한동훈 테마주, 요거 세 가지 이제 종목들 쭉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들어가셔가지고 도움들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내일 저녁 8시에 또 뵙겠습니다. 편한 밤 되시고요. 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